이 건물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생각이 납니다. 지금 떠올려 보면. 그래서 사실 이 동네 지금 여기 탐나무나 광장 요거 할 때부터 제가 그 민해총 하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운동이랄까 초기에 이런 일을 건축가이신 김석윤 선생하고 그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하고 해서 주도적으로 한 2, 3년 일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도에 도시재생과를 만들기도 했고, 또 지금도 있지만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제가 부위원장 맡아가지고 한창 열심히 일할 때가 지금 여기 그 금성장 녹수장 이걸 존치시켜야 된다, 원래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원래 이 탐나무나 광장 조성할 때부터 사실은 저쪽 지금 저 서북 쪽에 그 건물들은 원래 존치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용역에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걸 다 부셔버려 가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여기 고시주택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동시에 그러면 여기 블럭 하나를 여기라도 살리자 해서 여기 5채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건물들이 노후화라든가, 또 여기에 예전에 유명한 제주도의 집창촌입니다. 집창촌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싹 정리하면서 지금은 이런 모양으로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거에 관련하면서 이 건물이 이제 유휴 공간으로 공공 자금으로 구입한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던 상황에서 이 김수남과의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남 작가하고 인연이 없습니다. 제가 딱 한 번 본 게 1981년도에 지금은 옮겨진 장소인데, 저기 지금 위치로 보면 지금 옛날 해남촌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그 산지항에 제주항 거기 보면 여객터미널 있죠. 거기 언덕바지 위에 끝에 예전에 칠머리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을 때 지금 저기 우리 그 제주도 무속의 전설인 문무병 박사님 한창 와랑와랑 다닐 때 가봤더니 문 박사님도 얼굴이 불쾌하게 한 잔 드시고, 김수남 작가님도 어느 정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는 상태에서 열심히 몰입하면서 사진 찍는 모습을 봤던 게 저하고 직접 본 첫 기억이자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김수남 선생은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문무병 박사님네 그룹의 연배에서 선배급이고, 우리 제주도의 지금 원로 사진가인 서재철 선생님네 이 그룹 연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한 세대 전 작가라서 그렇고, 또 그 후에 제주도 무속 사진 작업을 끝내고 나서 이분이 이제 아시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있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인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왜 그 김수남인가,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다른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김수남 선생은 지금은 칠머리당 보존회가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 또 국가무형문화재, 또 최근에 제주 큰 굿이 또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을 받으면서 어쩌면 당연하게 지금 세대들은 느끼는 전통문화로 인식이 되지만, 저희들 어린 때만 해도 굿은 미신이었습니다. 미신.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는 인정되면 안 되는 어떤 문화. 이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기층 민중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화인데 실제로,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엄표되는 일은 기피하는 그런 식의 미신이라는 범주로 취급됐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김수남 작가가 요즘은 뭐 구판에 가면 카메라가 더 많죠, 단골보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무속이나 굿을 찍는 그 주인공으로 해서 테마로 해서 하는 작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서양 미술사나 이런 데 보면 인물화의 역사 같은 거 보면 재미있는 게, 고대에는 이제 제왕, 그러다가 귀족,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실주의 회화로 오면 민중들, 뭐 우리 잘 아는 꾸르베 같은 경우는 뭐 돌 깨는 사람들, 노동자들 그리잖아요. 회화의 주인공이 바뀌면서 근대성으로 오는 거죠. 이 우리 문화에서 제주도 지금까지도 제주도 문화에서 가장 세계적인 수준이 있는 건 딱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지금 이 무속이 굿. 굿 빼고 어떠한 우리 제주도에서 창조된 문화도 굿을 넘어서는 가치를 인류적 차원에서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최근에 우리 제주도도 아주 귀중한 작가 한 분을 보유하고 있죠. 강요배 화백이라고. 이런 분이 앞으로 그런 성취로 기록될지 모릅니다. 마치 추사 김정희처럼. 추사 김정희는 한국 문화의 최전선의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창조 이래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적 유산 중에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 있다고 할 건 굿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말은. 그 가치를 처음 인식하고 아까 왕이나 제후들만 그리던 초상화에 돌 깨는 사람을 등장시킨 것처럼 김수남의 카메라는 글로 옮겨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란 거죠. 지금은 개나 고동에나 다 이렇게 뭐 구판이고 어디고 가면 이게 하나 이제 이미 다 인정받고 나니까 찍는데 문화적으로는 이건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사진들 보면 요즘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러려니 하겠죠. 그게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40년, 35년 전에 그 사진이 찍힐 때 국내의 어떤 카메라에도 그들을 주인공으로 담은 사진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김수남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더 나아가서 제주 굿에서 발견한 그런 가치를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굿을 다 사진으로 기록했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을 추적해서 저기 아래로는 인도네시아 발리부터 위로는 저기 시베리아까지 그 한 30여 년의 여정을 이어갔던 그러한 분이라는 게 우리 제주도의 출신이고 또 이분이 단순히 제주도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제주도의 굿의 가치에 눈을 뜨면서 세계적인 샤머니즘의 가치에도 눈을 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이니까 신토불이 우리 거니까 이것이 아니라 제주 굿의 세계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비로소 한반도의 굿을 제대로 보고 그걸 바탕으로 동아시아로 나가고 당시에 주기장막이었던 중국 땅에 들어가가지고 찍었고 누구보다 먼저 그 다음에 저 남태평양에 있는 데서부터 시베리아까지 옮겨다니면서 동북아 샤머니즘 동북아의 것이죠. 그것을 사진예술로서 기록했다는 거에서 우리가 김수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따가 전시 보실 때 요즘 흔히 보는 굿하고 뭐 다른가 이런 에이 맨날 봐도 그거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40년 전에 이런 갤러리에도 이런 작품이 걸리는구나 했던 마음으로 작품을 보시면 김수남이 새롭게 인식되고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김수남에 대한 얘기의 핵심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이게 엑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그 김수남 기념사업회 주도로 해서 문예회관에서 유작전이 한번 열립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제 이 김수남 작가가 제주도에 앞으로 중요한 콘텐츠로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은 바로는 당시 유족 측에서 김태환 도지사 때인데 도청 문화예술과에 기증 관련돼서 접촉을 했었대요. 그런데 뭐 관심 별로 없어 해가지고 무산이 됐죠. 지금 안타까운 게 만약 그때 그 문화행정 담당자들이 좀 더 김수남의 가치를 인정해가지고 했다면 엄청난 콘텐츠가 공짜로 오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김수남 작품이 여기에 많이 기증돼 있지만 17만 점에 달하는 슬라이드 원본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돈을 들여서 디지타이징을 해요. 디지털 파일로 바꾸죠. 그거 디지털 파일로 바꾼 것을 우리가 여기 17만 점 가져왔고 나머지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17만 점의 슬라이드 원본은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돼 있어요.
안타깝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기증받고 절차해가지고 했으면 고스란히 제주도의 재산으로 나올 뻔한 건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고, 김수남 작가는 평소에도 이런 그 육체적 활동이 노쇠해서 못하게 되면 고향인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곳에 조그만 사진 뮤지엄 하나 해가지고 작품 정리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그때 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월 달인가 김수남 사진 작품과 유품이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된다는 보도를 보고 이쪽 계통에 알고 있는 쪽으로 연결을 해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 갖고 있던 카메라, 유품, 뭐 자료, 그다음에 특히 사인본 사진이 한 35명가 있습니다.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화가가 직접 사인해서 그린, 강요배가 직접 자기 원화에 사인한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프린트해서 본인이 사인한 거기 때문에 사진은 언제나 복제될 수 있는 예술이지만 원판주의의 그 가치를 갖거든요. 그거, 그다음 17만 점의 사진 데이터, 디지타이징한 거 전부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된다는 정보로 파악을 했고 좀 뒤늦었지만 어떻게 좀 제주도로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 결과 이 제주도에서 김수남 모르잖아요. 지난번 그때 2008년에 문예관에서 할 때도 크게 이렇게 홍보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서 널리 안 알려졌고, 그래서 김수남 알리는 작업이 필요해서 2015년 3월 20일 날 당시 김현숙 관장이 도립미술관장 할 때 도립미술관 기획전으로 특별전으로 잡아달라 해서 그 끝없는 기억이라는 전시를 도립미술관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김수남의 가치와 사진 작품의 가치와 김수남의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같이 하자 해서 처음으로 제주사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이제 제주도 사람들도 김수남이라는 작가가 세계적인 작가고 작품들이 어마어마한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좀 인식했었던 것 같고, 이때 이제 심포지엄에 뭐 김승곤 평론가가 현대 사진사의 김수남의 위치라든가 문화사적 의미 김인혜 씨라든가 또 저도 그때 하나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사진 관련된 문화계 분들이 김수남에 대한 가치 평가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심포지엄을 그때 했었습니다. 또 이거 끝나고 나서 유족들과 너무 안타깝다, 이게 그냥 통째로 절로 가는 게, 본인은 나중에 노년에 제주도와 있기를 원했는데 어떻게든 살릴 수 없냐라는 접촉을 좀 가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김수남 그때는 사진박물관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추진을 해봅시다라는 정도로 얘기가 됐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미리 얘기했던 도시재생 사업에 관여하던 시기여서 여기에 건물이 이게 유휴공간으로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걸 매치시키면 큰 돈 따로 안 해서, 요즘 뭐 미술관 하나 지으려면 돈 엄청 들잖아요. 그런 과정 없이도 연착륙을 시킬 수가 있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도지사한테 협의를 해서 이런 의견을 발표했더니 도지사도 흔쾌히 동의를 해가지고 여기 금성장 녹수장 리모델링이 되면 여기를 김수남 사진 박물관으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됐고, 그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증받는 수중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던 것 중에 17만 점의 슬라이드 원본 빼고 나머지 거는 제주도로 좀 이렇게 달라고 제가 그 유족 대표했던 그 자제분 김상훈 씨한테 제안을 했고, 또 그분도 그러한 뜻에 동의를 해서 원판 사인되어 있는 그 사진들, 그 다음에 평소 갖고 있던 카메라들, 뭐 그 다음에 책상, 그 다음에 자료들, 뭐 이런 유품 일체 이거와 네이버 문화재단에서 디지털 그거를 하드체로 통째로 받아서
그걸 기증받는 걸로 해서 기증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에 정식으로 유족 측에서 와서 도하고 상호 추진을 했고요. 2016년 10월에 이제 기증서 제안을 했고, 이 기증서 제안 받으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또 수증 절차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공미술관이나 공공박물관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은 기증품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돈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막 갖다다가 준다고 해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갔습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쳤는데 사진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도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수중위원회 개최를 평가회의를 열고 그 절차를 거쳐서 먼저 도립미술관 수장고로 먼저 작품을 이관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일로 옮겨오죠. 그리고 2016년 12월에 기증물품 인도를 받고 2017년 1월 16일 날 이제 김수남 사진작가 기증식을 도청 로비에서 개최를 해서 이러한 사실을 제주도 전체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수남 사진 뮤지엄으로 가던 와중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왜 김수남만 하느냐? 이게 참 어이깔랑지가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분 지금 잘 살고 계세요. 그런데 참 문광이가 난 제주도에 참 장애물이라고 생각될 때가 그런 때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작가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김수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위원장에 앉았다고 해서 크레임을 건 거죠. 그러니까 또 행정에서는 도에서 예산 주는 쪽에서 그렇게 하면 또 깜빡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래 목적했던 김수남 사진 뮤지엄으로는 오픈을 못하고, 그러면 일단 산지천 여기 입지에 있으니까 갤러리로 가자. 산지천 갤러리 이름 갖고도 또 시비를 걸어. 왜 산지천 갤러리냐고. 그럼 뭘 어쩌란 말이에요. 참 그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고 어쨌든 김수남 사진 갤러리로 산지천 갤러리로 일단 출발을 하자.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1년에 4번 정도 김수남 작품을 이제 정기적으로 기획하는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는 거를 사업으로 잡는 걸로. 왜냐하면 보통 기증품이 박물관에 들어가면요, 운 좋으면 10년에 한 번, 운 나쁘면 영원히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장고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건 자산으로만 잡히고 실제 그거를 꺼내서 자꾸 그래서 전문 원래 뮤지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설 전시관이 필요한 이유가 그건데, 우리가 보고 싶어도 언제나 가서 못 보거든. 그래서 최소한 그 기회는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 유족분들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최소한 1년에 4번 정도 하고, 한 층은 김수남의 그러한 걸 이렇게 살피시는 특별관으로 일단 하면서 나머지는 뮤지엄 갤러리로 가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어느 정도 전환이 되면서 그렇게 했고요. 2017년 12월 8일 날 바람 팡팡 부는데 여기서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때 개관 기념전이 김수남 아시아의 바다를 담다라는 전시로 해서 첫 그 전시의 그 현수막을 걸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2018년 5월 3일 날 아까 그 도립미술관이 아니고 도립미술관 거기도 수장고가 작아서 돌문화공원 500장군 갤러리 수장고에 임시로 가 있었어요. 그거를 여기 산지천 갤러리 수장고로 옮기는 작업으로 일단 이 개관과 관련된 준비를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건물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일단 살리자 해서 살려놓은 건데 김수남 사진 중심으로 하는 전시장으로 가자는 아이디어와 접목하면서 이 공간도 살아났고, 그 이후에 뭐 코로나 오고 뭐 이래서 사실 이 건물이 제대로 활용되거나 이러지도 못했던 것도 지난 시간들의 일이고, 또 야박한 도의회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징벌적 예산 삭감을 통해서 거의 1년 12달 아무것도 못하게 기획비도 안 주고 하는 와중에도
재단 여기 있는 직원들의 자체적인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김수남 전시를 계속 기획을 했고, 없는 돈에 정말로 다른 공공미술관에서 하는 거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예산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거 보면서 참 가슴이 참 미어졌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아픔이 여기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세상은 다음 희망을 갖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단 김수남 갤러리 조성과 산지청 갤러리 조성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털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지청 갤러리 발전 방향인데, 그 이전에 하나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그게 있는데, 이겁니다. 생각해보고 갑시다. 이상한 국립미술관에서. 제주도는 지금 국립미술관이 꽤 있죠. 지금 문광부 통계로 보면 제주도는 미술관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관설, 사설 다 통틀어서. 근데 재밌는 게, 이중섭 미술관은 이중섭이 1년 좀 모자라게 제주도에 피난 와가지고 있던 그런 성취를 담은 미술관으로 지금 나름대로 계속 구력을 쌓아가면서 지금 나름대로 자기 존재의 의미도 밝히고 서귀포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서 아주 중요한 그걸 소중하게 가고 있어요.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재밌는 게, 도립미술관이면 제주도의 대표 미술관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보면 장리석 화백이라는 분의 상설 전시관이 있어요. 이분은 제주도 작가가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6.25 때 피라는 화가로 잠시 와서 있던 분인데, 해녀 그림 몇 점을 그려가지고 우리 미술책에도 실렸던 그런 분인데, 어쨌든 그 인연으로 왔다 그러고, 또 저지 현대미술관 가면 거기 상설 전시관에 또 김웅수 화백이라고, 이분은 제주도하고 아무 연고도 없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화가일지 모르지만 미술사의 전체 연표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아는 백남준이나 이쾌대 이런 급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공공의 어루만짐을 계속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김창렬 미술관이라고, 이분은 4.3 때 경찰로 제주도에 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물방울 화가로 유명하죠. 콘텐츠가 꼭 제주도라는 지역성이나 지역 정체성과도 관련 없는 걸 쭉 그리셨던, 평생을 그린 분인데, 이분 거는 통째로 전문 미술관을 지어가지고 지금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광미술관이라고, 또 이분은 제주도 태생이에요. 제주도 태생이지만 제주도와는 아무 관련 없는 자기 자유로운 쾌활 활달하고 상당히 엽기적인 이런 기행과 이런 걸로 유명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별도의 지금, 근데 이건 공론화 과정도 없이 도의회에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추진됐단 말입니다. 김창렬 미술관도 당시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뚝딱뚝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문화계 공론화도 없이 대표적인 장소에 공공적 예산을 계속 보장받으면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제주도를 대표하는 공공미술관에 제주도를 대표하는 작가가 있어도 만무한데, 이러한 건 되게 비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도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 것은 거념 못하면 몸이 것이 주인 행세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는 꼭 우리 것이 제주도 사람, 제주도 작품이라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엔 기본이라는 게 있죠. 기본. 최소한 내 거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남의 것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어우러져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비정상적이란 거죠. 최소한 위에 있는 이 5개의 공공미술관 중에 하나 정도는 제주도 작가이면서 제주도성을 구현하고 제주도의 어떤 정체성을 담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암 서해관, 그 서귀포 지역에 거기 전문 미술관 하나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의구심을 여러분들도 좀 공유하길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주도 대표 작가나 제주도의 위에 사람들보다 더 인연 있게 가치롭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제가 한번 꼽아봤어요.
제주의 바람과 황토색이 마술사라고 불리는 변시지 화백. 이 작품 딱 누군지 다 알죠. 이분 돌아가신 지 꽤 됐지만 이분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서귀포 기당미술관에 일부가 지금 전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 현대미술의 아주 초창기 천재라고 불렸던 강태석 화백이라는 분이 계세요. 작품은 과작이라서 그렇게 많이 안 남아 있지만 이 작품도 제주도 미술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인데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 강강 화백이라고, 이분은 제주도에서 14년간을 체류했어요. 그리고 70년대 한국 비구상회화의 그 최전선에서 아주 이름을 떨쳤던 분이기도 한데 14년간 오영구 미술교사로 있으면서 많은 후학들도 길러냈고, 그러면서 제주 미술사에서도 상당히 뚜렷한 족적을 남겼고, 70년대 제주도 미술사에서 대표적인 미술운동은 관점 미술운동이라고 있어요. 관점. 당시에 고답적인 풍경화 산수화 막 이런 것만 있을 때 비구상 회화를 갖고 아주 열정적으로 했던 관점 미술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주도해가지고 그 몇 년 후배들, 연배들 나가지고 그 바람을 일으켰던 이런 미술사적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조지연이라는 분이 제주도 출신 사진가예요. 근데 이분은 일본의 오사카를 다른 말로 그 오사카의 제주라 그래요. 오사카에 있는 이쿠노쿠 시장은 제주도 동문시장 같은 데고, 제주도에서 밀항에서 4.3 때부터, 일제 때부터 오사카의 가장 중심지가 그 이카이노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그 어쩌면 제주에서 없어져 버린 옛 말까지 다 남아 있어요. 고어들 이런 거. 그런 곳에 5년간을 60년대에 집중적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걸 사진집으로 만든 적도 있는데 이런 작가도 있고요. 그다음 60년대 6.25 전쟁 후에 제주도에 피란 화가들이 와서 씨를 뿌리고 현대미술에 그 첫 세대가 지금 양창보 화백이라고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도 지금 뭐 많은 작품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청사나 이런 데 몇 군데 남아있는 것 빼고는 평상시에 볼 수 있는 데가 없고요. 특히 제주도적 풍경화의 대가죠. 김태커 화백이라고. 이분도 작품을 어마어마 남겼고, 이분은 특히 제주도에서 정말 힘든 게 전업 작가로 사는 건데 평생을 그림만 그리면서 살았어요. 그 수많은 지금은 이미 볼 수 없는 풍경이 돼버린 중산간 지역 다 개발돼 버리고 포구다. 그 바로 이전 시대의 그 기록들, 마치 밀레가 파리 근교의 바르비종이 더 이상 도시화되기 전에 기록화를 남기기 위해서 바르비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남긴 게 지금 우리가 보는 밀레의 만종인, 이삭축인 이런 것들이, 이런 것처럼 이러한 풍경을 작품으로 남긴 김태카라는 아주 소중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의 작품도 전부 걸리지 못하고 반 정도만 지금 그 자재분이 운영하는, 규모도 상당히 작죠. 작은 그 김태카 미술관이고 함덕고등학교 입구에 거기에서 개인이, 후손이 자기 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영일 작가라고 사진작가인데, 이분도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제주도의 그 사회사진을 많이 남긴 분이죠. 근데 이분도 이런 공공의 혜택을 못 입고, 다행히 그분 자손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지금 저쪽 산지천 위에 거기 가면 그 동자복상 바로 밑에 큰바다영이라는 이상하게 그 외계인들 타고 온 우주선처럼 생긴 까만 건물에 1, 2층 전시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나마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아까 말한 공공미술관이나 이런 전문미술관, 박물관의 혜택을 못 입고 지금은 아예 전시도 못 돼 있거나 한다 하더라도 그 후손에 의해서 경제력이 뻔하잖아요. 겨우겨우 꾸려나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그 공공 혜택을 받으면
단순히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 학예사, 연구사가 붙고 그 일대기 정리라든가 작품의 연표 정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연구 작업이 병행되는 거를 공공뮤지엄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단순히 전시장에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측면의 혜택들 전혀 없이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이 산지청 갤러리의 가치라든가 방향성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원래는 김수남 전문 뮤지엄으로 가려고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공동체 내에 합의해서 공공적인 거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산지청 갤러리로 갔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사진 역사로 보면요, 유난히 그 사진 작품들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뭐 서울이나 이런 데 빼고 대구 지역도 조금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 돌아가신 고 만농 홍정표 선생의 정말 보석 같은 사진들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이게 남아있죠. 이분은 일종의 그 사회사적인 사진들을 남기셔서 우리 그 당시의 사회상을 많이 볼 수 있는 인문학적 자료로 가치도 되게 높습니다. 사진도 좋지만. 그 다음에 고 현용준 박사가 영이라는 사진집을 하나 남겼는데 이분은 민속학적 연구를 위해서 자기가 촬영한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현용준 선생처럼 만농 선생처럼 사회사적 의미는 적지만 민속학적 탐구 대상으로 찍었기 때문에 민속학적 재질의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제주도 이런 사진 역사에서 소중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고영일 작가의 작품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아까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돌아가신 고 조지현 작가 것도 일본의 오사카의 제주라고 불리는 또 다른 디아스포라의 제주를 이렇게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김수남 작가가 있는 것이죠. 사진으로 보면 제주도는 참 행복한 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런 여백 없이 어쨌든 일제강점기 이후에 80년대, 90년대까지 쭉 이어진 사진의 궤적에서 이러한 것들이 쭉 연결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행으로 나는 해야 된다. 누군가 앞으로 제주도의 사진 역사를 정리한다면 정말 행복한 연구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현재 원로 작가 중에 제주도에서 네로라는 작가 중에 기억할 분이 우리 백운철 선생 하면 돌문화공원 생각하지만 이분 작품 한 200여 점이 프랑스 사진박물관에 기증돼 있어요. 수집돼 있어요. 이분 사진은 예술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사진보다는. 그래서 옛날에 목석원에 있을 때 목석원에 있는 다양한 그 기암괴석들이죠. 그런 것들을 찍어서 만드는 사진인데 이게 서양에서는 되게 독특해 보여서 프랑스 사진박물관에서 수집해 갈 정도였는데 이 선생님의 작품들이 나름대로 또 다른 영역의 의미가 있고요. 이거 저 이름 오타입니다. 강태석은 저 화가 이름이고요. 강태길. 네, 강태길이라는 분인데 제주에서 한 20년 정도 있다가 지금은 강원도 쪽으로 떠났는데 가기 전에 제주도를 대상으로 찍었던 작품을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하고 갔어요. 근데 이분도 우리가 아는 그 지금 저 누구 한 분 빠졌네. 지금 돌아가신 작가 중에 저 김영갑, 김영갑 선생도 독특한 색다른 시선으로 제주도의 풍광을 거의 영적인 어떤 작업처럼 승화시킨 작품들을 남기고 갔는데 그분이 그런 작업하기 직전까지 이 강태길 선생이 그런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주의 원풍경을 그나마 볼 수 있게 많이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연배로는 아마 김수남 선배님하고 같은 연배였을 것 같은데 서재철 작가. 처음에 언론사에서 언론 그 시사보도 중심으로 했지만 그 후에 엄청난 작업들을 하면서 제주도의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가지고 지금도 원로지만 여전히 그 사진 카메라를 놓고 있지 안 놓고 계십니다. 오늘 아마 오실 것 같은데 이분이고요. 장년춘 작가 중에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 고현주 작가라고. 이 고현주 작가가 암투병 생활 속에서도 그 4.3 현장에다가 직접
보자기에 등을 넣은 작품으로 현실의 풍경에 개입해서 이렇게 연출한 작품으로 하는데 작품이 아주 소름이 끼치도록 오는 게 아우라가 있는 작품인데 이분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이름 있던 여성 작가였는데 최근에 12월 4일 날 끝내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저 생각엔 마지막 불꽃을 그 4.3 현장 설치 사진 촬영 작업하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 바로 돌아가신 건데 이분도 우리 제주도 사진사, 이분은 한국 사진사도 마찬가지지만 빼놓을 수 없는 작가입니다. 앞으로 이분도 점점 조명되고 챙겨야 될 분이고요. 우리 그 김수남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굿사진을 한번 쫙 찍고 그 이제 나중에 아시아로 떠나버린 후에 그 시기까지 일본에 있다가 일본에서 사진 전공하고 돌아와서 그 구판을 지킨 작가가 있어요. 김기삼 작가라고. 이분은 그 뭡니까 김수남 작가가 한번 이렇게 가버린 이후에 모든 굿을 찍은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수남 작가와는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보통 칠물당 영등굿 할 때나 이렇게 나오는데 개인 사각굿들, 개인 집에서 하는 이런 굿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한 것들을 기록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역 작가고요. 이런 분이 지금 남아 있고 강정유 작가라고 여기도 언론사 시사 다큐 사진에서 출발했지만 이분도 계속 책도 펴내면서 지금 작업하고 있죠. 그래서 제주도 사진으로 보면 제주도는 나름대로 사진 유산이 꽤 많은 곳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아카이빙하고 이들의 작품들을 수장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전문적인 뮤지엄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누가 어디서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그 작업은 산지청 갤러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산지청 갤러리는 앞으로 사진 전문 공공박물관으로 공식적으로 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고요. 그런 것 속에서 산지청 갤러리에서 산지청 포토 뮤지엄으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나감과 동시에 단순히 뮤지엄이 아니라 제주도의 사진의 역사와 사진사를 정립할 수 있는 이러한 공공박물관, 아카이브 센터로서의 기능을 자기 정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 제안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겠지만 공공박물관 인가를 먼저 획득을 하고요. 그럼 공공박물관 인가를 하면 우리나라는 박물관 미술관법이 하나로 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사진은 이제 미술의 영역에 취급을 합니다만 어쨌든 뮤지엄이라는 측면에서 공식적인 공공박물관의 역할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갖춰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전문 학예사, 그 다음에 또 연구사, 그 다음에 뭐 수장고, 수상 시스템, 연구 시스템 이런 게 다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지금 제주문화예술재단 지금 운영되는데 재단 부설로 해서 예를 들면 재단 부설 공공박물관을 해서 여기에 재단에서 뭐 관장을 두든가 아니면 본부장이나 뭐 관리부장 같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미술관장을 따로 안 하고 본부장 개념으로 다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이 지금 첫 출발은 고 김수남 선생의 족적을 남기고 기록하고 하는 게 출발했지만 그것이 곧 제주도 사진의 역사를 정리하고 정립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더 앞으로 취득해내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만약에 규모가 점점 커지면 이 옆에 부지 이런 쪽을 더 마련해서 확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아카이브 센터로서 기능을 해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작가들이 이제 더 연로하시고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을 때 그런 걸 수중받아 가지고 이곳 수장고에 수장하면서 작가들을 정리해내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조지현 작가의 경우에 제가 하고 있는 그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여기가 제대로 돼 있었으면 그 유족하고 기증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김수남 선생 사진을 받고 나서 원래 뜻보다 또 왜곡되게 어렵게 가는 걸 보면서 그때는 제가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기 시스템이 제대로 되면 그걸 가서 정식적으로 수중받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걸 하죠. 지금 예를 들면 추사관 같은 데서는 365일 경매 사이트나 이런 데 나오는 추사 작품을 늘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거 있으면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 소중한 것인가를 추사는 이미 인정받은 건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치에 대해서는 행정 시스템 같은 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봐요. 일단 비싸지고 뭐 이름이 올라가고 한 다음에야 보거든요. 근데 점점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명망적 가치가 높아가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애호가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므로 사진에 대한 예술적 가치 또는 사진사적 가치를 읽어주고 그거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은 어딘가에 있었는데 그것을 저는 이 산지천 갤러리에서 산지천 뮤지엄으로 진화하면서 그 안에 아카이브 기능을 정확히 해두면 정말 소중한 콘텐츠들이 제주 콘텐츠 하나인 사진 콘텐츠들이 딴 데 길 헤매지 않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지 않냐. 그것이 결국은 제주도의 자산이 되고 제주도의 활용 가능한 콘텐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그 관심을 쭉 지속해 주면 산지천 갤러리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맞았죠? 예,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